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노인들의 생계비 지급액이 이번 달부터 줄어들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해 그만큼 지급액을 줄였기 때문인데 줬다 빼앗는 지원 방식에 많은 노인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지원 방식은 기초연금이 도입될 당시부터 문제로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추진 여부는 내년 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 당시 GS칼텍스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유처리제를 여수해역에 무단으로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생계비가 나오는 날인데 이걸 받은 어르신들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지난달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만큼 생계비 지급액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 예고는 돼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턱없이 줄어든 생계비를 받은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자서 달방 생활을 하는 68살 봉유정 씨는 이번 달 입금된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를 보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매달 39만 원씩 지급되던 생계비가 10만 원이나 깎여서 입금됐기 때문입니다. 매월 39만 원씩 요거 찍혀서 나오던 게 노령연금 10만 원 올랐다고 해서 요걸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지원비로 10만 원 깎았단 말이에요. 동주민센터와 구청에도 생계비 지급액이 줄었다는 항의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원래 수급자분들은 그 금액만큼이 생계비가 빠져서 나온다고 지침이 나와 있어요. 생계비 지원액이 줄어든 건 지난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따라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최고 20만 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한 뒤 이를 소득에 포함시켜 생계비 지원액을 줄인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지급받은 기초연금이 종전에 받던 노령연금보다 10만 원 늘었다면 이번 달 생계비 지원액이 10만 원 줄어든 겁니다. 기초연금으로 도입하면서 20만 원으로 오르면서 그 20만 원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 생계비 지급 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에 기대 살아가는 노인들은 정부가 연금을 줬다가 다시 뺏어간 꼴이 아니냐며 이것이 대통령이 약속한 서민복지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10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내가 없어도 굶으면 되니까 내가. 근데 이게 무슨 뭐 정책이라고 이걸 하는 겁니까? 이게 정부에서 뭔.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기초연금 제도는 시행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견됐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생계비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정하는 소득 기준에 기초연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간주돼 그 액수만큼 생계비 지원이 깎이는 겁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생활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빈곤층 노인들은 결국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마음의 상처만 입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슴 아픈 못을 박은다면 진짜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시민사회와 야당은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이기는 하지만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않으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작용이 예견됐는데도 섣부르게 제도를 시행해 조삼모사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처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감 정책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는 오히려 증가하지 않으니까 조금 취지에 좀 반하지 않느냐 하는. 야당도 탈 많은 기초연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올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밤부터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집중되겠고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곳에 따라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지난 1월 여수에서 있었던 기름 유출 사고 당시 GS칼텍스가 사고 해역에 유처리제를 살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방제대책본부는 유처리제 사용을 금지했었습니다. GS칼텍스가 유출량을 축소하기 위해 처리제를 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나현호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수와 광양, 남해, 하동바다를 기름띠로 뒤덮었던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 사고. 관련 재판이 최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과정에서 GS칼텍스가 사고 해역에 유처리제를 뿌렸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름을 분해하는 유처리제는 사용 이후 가라앉는 기름덩어리 등의 영향으로 2차 환경오염이나 수산 자원의 피해가 우려돼 연안 지역에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가 난 GS칼텍스 원유부두 주변은 유처리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신덕과 만성리 등의 해수욕장과 여수 산단에 산업용 취수구가 있는 상황. 유처리제를 방제 초기에 사용하면 기름 입자가 쪼개지거나 가라앉아 오히려 방제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유리 해수기를 이용한 기계적인 했었는데도 해수가 잘 안 되고 흡착 처리하는데도 그 유처리제가 작용하고는 잘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사고 당일 오후 7시쯤 방제대책본부는 유처리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GS칼텍스는 몇 시간 뒤인 이날 밤 9시쯤 대책본부에 통보도 하지 않고 사고 해역에 유처리제를 뿌렸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GS칼텍스 실무자가 위탁 방제업체에 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GS칼텍스가 의도적으로 기름 유출량을 축소하기 위해 유처리제를 몰래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기름을 최대한 줄여 유출된 기름량이 적어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는 오일 펜스를 설치해 최대 800리터의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유출된 기름이 인근 마을과 발전소 취수구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처리제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오히려 취수구 주변에서는 유처리제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유처리제를 사용하려면 연안에서 최소한 2k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수심도 20m 이상이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음에도 GS칼텍스가 대책본부의 허가 없이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유처리제 사용량과 종류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2차 환경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 그동안 GS칼텍스가 유처리제 살포를 숨겨오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밝혀졌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 목포에서 제주까지 해저 터널을 뚫자는 이야기는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었죠. 정부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게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에 이 계획이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지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제주 간 해저 터널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07년입니다. 박준영 전 지사가 해저 터널 건설을 제안했고 제주도가 이에 화답해 정부의 공동 건의문까지 발표했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구상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저 터널 구상안은 목포에서 보길도 등을 거쳐 제주도까지 168km 구간을 고속철도로 연결합니다. 해남과 보길도 사이에 다리를 놓고 보길도에서 제주도는 해저 터널이 건설됩니다. 해저 터널이 완공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28분, 목포와 제주는 40분 만에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해저 터널 건설에 들어갈 천문학적 비용입니다. 짓는 데만 14년, 건설비가 14조 6천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목포 제주 간 KTX 사업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류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 관광객 수가 급증해 당시 상황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관광객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 증가 추이로 보면 해저 터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민자 참여 업체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역 결과와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해 목포 제주 해저 고속철도 건설 계획안을 내년 초 수립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0차 공판에 출석한 제주해경 헬기 기장과 목포해경 1, 2, 3정의 이모 경사는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면서 사람들이 배 가판이나 바다에 많이 떠 있을 줄 알고 접근했지만 아무도 없어서 당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민 34살 장모 씨도 출동 당시 사고 해역이 너무 조용해 다 구조됐나 보다고 생각했을 정도라며 퇴선 조치가 없었던 당시 안타까운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유병언 회장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발표 시점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유병언 변사사건수사본부는 어제 순천경찰서에서 범죄로 사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지만 사망 원인과 시점, 생전 이동 경로 등 대부분의 의혹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내일로 예정된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 발표를 강행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등 관련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등을 협박해 5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백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허 회장과 허 씨의 부인은 백 씨로부터 협박을 당한 내용과 돈을 건넨 사실에 대해 증언을 할 예정이었지만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허 회장이 보유한 차명 주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백 씨가 이를 근거로 허 회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방과 후 학교 재단 설립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안에 방과 후 학교 재단 설립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강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립예술단 노조는 전문성 확보와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 시립예술단을 광주시 직속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술단 노조는 시립예술단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현재의 문예회관 소속에서 벗어나 시 직속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최근 광주시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술단 노조는 또 전문위원을 영입하고 사무국을 운영해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광주지부가 광주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13곳을 대상으로 화장품 26개 품목의 포장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87%가 법정 포장 횟수나 포장 공간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생활연구원은 가정쓰레기 가운데 30%가 포장 폐기물이라며 과대 포장을 줄이면 생산비가 50% 이상 줄고 50에서 10%의 소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